안녕하세요. 3월 5일 주말 HLB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유럽 증시와 미 증시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대체적으로 3에서 4%의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라고 하는 곳에 원전이 공격을 받아서 유럽의 현재 핵 방사능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으로 유럽의 금융시장은 대폭락을 맞았고요. 그리고 미증시는 1%대 정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치솟는 유가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대단히 대단히 급속 냉랭한 냉각된 그러한 모습에 항공주들의 주가도 역시 또 기술주들 그러한 부분들이 1%대의 하락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유럽의 상황을 잠시 한번 보고 간밤에 이제 미증시 유럽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우리의 1214원 0.8%의 상승한 모습이고요. 금값 1.58로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의 서부 텍사스의 원유가 7.43달러를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금은동 원자재 이러한 그리고 유가는 115달러 68% 두바이만 조금 하락을 했을지라도 두바이 역시 115달러 정도 113, 14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브렌트유 역시 120달러에 육박하는 초유가 급등세로 물가가 상승하는 일은 참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증시를 간략하게 본다라면 간밤에 미 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0.53의 약세 33,614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나스닥은 1.66% 224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13,300포인트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0.79로 미 3대 증시가 이렇게 동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칠레만이 강세를 보였었고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특히나도 마이너스 2.23 남미에서의 가장 큰 낙폭을 보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전반적으로 3%에서 4%, 러시아는 현재 2월 26일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이고 그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거래 정지되기 때문에 나머지 유럽 전역에 걸쳐서 핵공포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현재 3에서 4%의 전반적으로 큰 폭의 급락의 금융시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전일 금요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33포인트 2713을 기록을 하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1포인트 마이너스 1.25% 900포인트에 안착이 된 그러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의 HLB의 오늘은 60분봉의 형태로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최근에 60분봉의 형태를 가만히 서서히 미세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 29,000원 정도의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현재 이와 같이 이평선들이 모아지는 그러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차트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곳에 쌍바닥에 29,000원 정도 하회를 하고 현재 3만원이 요 가격대인데 3만원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이곳에서 힘을 응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여전히 현재도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언급이 되는데 현재는 백신에 대한 그러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렇게 큰 폭의 이것은 일봉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의 50% 이상의 하락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는 HLB에 있어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만약에 승인이 되는 건 자명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나 시장을 이렇게 돌이켜 세우는 그러한 수급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저는 현재의 여지껏 완전관해 많은 분들께서는 리보세라닙의 완전관해 등등 여러 가지 리보세라닙의 효과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항서 중국에서의 어떤 리포트 또는 임상 데이터 학회에서의 발표가 되어 있지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는 국내 대한민국에서의 임상 데이터로 인해서 하나의 시장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임상 모멘텀을 가지고 저는 HLB의 그룹의 주가를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는 임상 종료가 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이성 결장 직장암에 대해서 2020년에 9월 23일에 임상의 승인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국외에서 개발 중이고 현재 임상은 전이성 직장 결장암 시험 대상에서 리보세라닙 또는 트리플로리딘 그리고 티피라실, 단일요법, 그리고 리보세라닙과 트리플로리딘 이 부분의 1비, 2비상의 공개 임상시험에 최근에 종료된 그러한 사실. 아직은 1, 2상이기 때문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아마 회사에서도 임상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고요. 또는 일부 많은 제약바이오에선 1, 2상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국내에서의 임상에 대한 결과물 이로 인해서 시장을 놀라게 할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라면 시장의 반응은 중국에서 나온 그러한 임상 데이터보다도 훨씬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시장을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국내 임상의 데이터를 대단히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리보세라님이 현 최근에 전이성 결장 직장암에 대한 1비 이상에 대한 임상 종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2021년 9월 10일이 된 HLB 생명과학의 또한 이러한 부분, 아파티닙 이런 부분도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됐고 진행이 또 되겠죠. 또 하나는 여전히 2019년 11월 6일에서 모든 해부학적 기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모집 중에 있는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있고 국내에서의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에 또는 리보세라닙의 주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중순에 금리 인상 부분이 마무리 지어지고 4월 또 말일 4월 말격에 이뮤노미 테라퓨틱스의 임상의 이상 결과 데이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3분기에 코스닥 입성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또 5월 중순 정도의 매출 관련한 1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개별 기준의 영업이 흑자로 만약에 기록을 하게 되면 저는 리보세라닙 HLB에 있어서는 좋은 시장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저는 기대감. 오히려 저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그러한 임상 데이터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뮤노미 테라퓨틱스의 임상 발표 또는 이러한 부분 국내에서 임상에 대한 결과물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이 이쪽이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60분봉에 있어서 HLB에 대한 모습을 현재는 가급적이면은 저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든 금리 인상의 문제든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이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어찌 될지는 또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되겠고 3월달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나 4월 초 중반 이후부터는 유의미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기에 우리는 그 동안까지는 저점 공략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HLB에 이제
어제 저녁에서의 대차 관련해서 한번 보게 되면 공매도는 61,779주가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의 HLB 대차가 19만 주가 늘어나고 20만 주의 상환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대차 잔고는 1,400만 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건 현재 3월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요렇게 3월 4일경에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되면 대차가 17만 6천 주가 되고요. 즉 외국인이 대여를 하고 차입도 외국인이 했다라고 하는 것. 어제 금요일 경우에는 내국인이 15,000주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3.7%로 어제의 금요일 시장이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 15,800주가 대차가 되고 24만 주가 상환이 돼서 HLB 생명과학의 대차 잔고는 624만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도 이렇게 3월 4일에는 대차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대략 30분봉의 형태로서 시장의 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 HLB는 조금 전에 봤고요. HLB 제약은 최근에 여기 10,000원이 저점을 형성을 하고 현재는 1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녘처럼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처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은 예측 불허하고요. 그의 주말에 러시아의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국내 시장도 지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부분 3월 15, 16, 3월 20일 정도까지는 아주 저점, 이 전저점 부근이거나 내지는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면서 저점까지가 내려오면 조금 추매하고 나머지는 그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옳지 않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HLB 생명과학 역시 최근엔 10,000원 정도의 3번 정도의 10,000원 정도를 터치했었고요. 지금은 11,300원 정도 최근에 움직임 11,000원 정도에서 이거 11,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요. 11,000원 정도 네. 여기 이 정도 11,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의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공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오르거나 내리게 된다라면 관망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HLB 테라퓨틱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다시 15,000원 정도를 돌파하기 어려웠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저점들이 점차적으로 높여져 갔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곳에서의 지지선인 요 가격 이것도 다시 여기까지 어제의 목요일에는 7% 정도 하락을 했고 어제 금요일장이 다시 이 1.83을 회복해서 여기 전저점 여기에 지지라인을 받았던 요 자리 대략 요 가격대가 13,700원 정도 이곳은에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지라인을 구축을 하는데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13,000원대라든지 그 이하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될지 또한 오늘과 내일 우리의 눈과 귀는 러시아에 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발전소 이런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터스는 금요일에 보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30분봉 상으로 세밀하게 심리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저점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고요. 3만원 정도가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 이것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 3만원에 언제 돌파할 것인지 노터스의 주주님들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객예탁금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를 보면 우리 국내의 고객예탁금은 64조 3,600억 원이고 그리고 신용융자가 151억이 약간 늘어난 20조 5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20조 원 만약에 이 20조 원 20조 5천억인 규모에서 글로벌 시장과 연동해서는 이 부분이 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유럽의 증시가 새벽 3시까지 해서 3에서 4%의 급락이 보였는데 우리 증시는 3, 4%까지는 되지 않아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더라도 2% 정도 2, 3% 정도의 유럽의 증시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축소된 그러한 모습으로 투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역시 유럽과 동조화가 되겠지만 현재는 20조 원 정도의 신용융자 잔고에서 투매 부분은 약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을 제가 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서 본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인데요. 개별 종목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굳이 미 증시의 물가라든지 유럽 증시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금리 인상의 촉각을 다루고 있고 다가오고 있고 또 유럽의 이제 러시아의 유가가 한 8% 차지하고 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렇게 서방국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취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디폴트 국가 부도 상태까지도 이야기 오고 나가고 오며 가며 나오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를 보지 않고서 국내 증시를 바라본다든지 국내 증시의 개별 종목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비록 선물 옵션은 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또 원자재의 가격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3월 말에 선물 옵션 내 마녀의 날이 또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또 지수의 급등락도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래저래 아직은 그럼에도 HLB 이러한 종목은 올해의 큰 성장 실적이 분명 개별 기준의 흑자 전환이 자명을 하도록 회사에서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내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로 인한 같은 HLB 그룹주들이 동조화를 이루면서 상승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저는 있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측면, 그 현재는 불확실성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게 된다라면 결국에 가장 전저점 부근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사거나 좀 기다리게 되면 올해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오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